이제 임기 후반기인데요. 네. 어제 일요일 날 저녁 5당 대표 청와대에서 같이 저녁 먹었고, 그렇죠. 막걸리도 좀 마셨다고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임기 후반기를 열어젖히는 첫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외교, 안보, 일자리 등등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은 거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 나가겠다. 이게 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5당 대표하고 회동은 뭐 배석자도 없었고 노영민 비서실장만 있었고 그 참석자들이 조금씩 이야기한 것만 전달되지만은 공식적인 브리핑한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앞서서 조금 이야기하셨지만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함께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제일 아쉬운 점으로 뭐 일자리 문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경제부총리가 내년도에는 한 2.2 내지 2.3%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발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제나 외교 안보를 제가 만약에 이걸 좀 하드웨어적인 걸로 분류를 한다면은 좀 소프트웨어적 스타일의 부족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소통, 탕평, 협치 이런 게 꼽히거든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문 대통령도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게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소통, 탕평, 협치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그래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소통이겠죠. 어제 회동이나 기자간담회도 그렇고요. 또 뭐 국민과의 대화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19일에 이제 TV 생방송으로 한다는데 지금 희망하는 국민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국민과 대화를 갖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뭐 기자회견 내지는 이런 공개적인 걸 하는 게 지난 5월에 KBS 기자하고 1:1 대담이 있었죠. 그랬었죠. 그때는 이제 장단점을 본다면은 1:1 대담하면은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은 있는데 좀 듣는 것보다는 뭐 말하는 거 혹은 대답 뭐 좀 공격적 질문에 대응하는 쪽인데 국민과의 대화는 아무래도 좀 듣는 쪽에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인가 9월에 국민과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집권하자마자죠. 그렇죠. 한 2개월, 3개월 만이고 그리고 2년, 3개월 만인데 분위기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르죠. 그때는 이제 출범 직후고 희망과 기대, 막 웃음이 넘치는 그런 것이었는데 뭐 이번이라고 해서 뭐 아주 어두울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번은 한 반 이상은 좀 중간 평가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잘 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겠죠. 네. 그다음에 오늘 또 불거진 뉴스 가운데 하나는 야당 의원, 전직 야당 의원한테 뭐 입각 등등 제안했던 적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 흘러나왔던 게 예전에 그 정두원 전 의원, 지금 별세하신 정두원 전 의원한테 그 주중대사 제안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정두원 전 의원 본인은 뭐 노코멘트다 이러고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줬는데 사실상 어제 이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현역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한테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 제의했었다. 이종훈 전 의원 여기는 이제 또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당적은 이쪽에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제의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뭐 합리적 보수, 중도, 개혁적 보수 이렇게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정책통이고 청와대가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작년 일을 공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두 가지겠죠. 힘이 있을 때 협치를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도 노력했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안 됐다. 아니면은 그거 플러스 정권 후반부에 한 번 더 해보겠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곧 개각도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개각하고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붙을 것 같아요.
네. 법무장관 인선을 뒤로 오히려 밀어가지고 예. 예. 국민과 대화 끝나고 나면 구체적 이야기가 나올 건데 지금 일정이 이렇습니다.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이때가 아주 급박하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다음 주까지인데 그 다음 주부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때까지는 그럼 개각 이야기 꺼내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12월 3일에 뭐 패스트트랙 법안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곧바로 그렇죠. 개각, 청와대 개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럼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인적 풀을 넓히겠다. 그리고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첫 인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거꾸로 좀 상징성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탕평 인사를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보면 소통, 그다음 탕평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협치죠. 협치는 당장 쉽지 않을 거예요. 총선 앞이고 해가지고 소통 쉽지가 않을 건데 하지만 소통 탕평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은 야당도 협치의 장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선순환 고리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 총선 앞두고 제 생각에는 뭐 야당이 손을 안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국민들이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까지 손을 내밀었는데도 안 잡는구나 하고 아니 뭐 서로 똑같다 내밀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구나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임기 하반기를 열어제치는 계획은 소통, 탕평, 협치 순서로 가겠다라는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뜻은 항상 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대로 이제 실천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짧게는 이제 19일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좀 어떤 분위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네. 중반으로는 12월 초순으로 보이는 개각하고 청와대 개편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상징적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 탕평까지는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협치는 결국 이제 총선 지나고 저 본격화는 끝낼 겁니다. 각- 결과가 좋으면 그렇죠.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각 대로. 당의 의석 분포가 다시 결정된 후에 그때 뭔가 이게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